오늘장 뜨거웠던 이슈 정리해보면서 투자 시그널도 높여보겠습니다. 차트스쿨 미디어의 김민성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굵직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지라 미리 어떤 섹터를 주목하면 좋을지 그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K화장품 수출 순항 5조 원 돌파했다입니다.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좀 별로일 때 부각되는 게 바로 이제 수출주나 실적 위주의 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 세계가 사랑하는 K푸드웨어에서 이 K화장품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화장품 업계 수출 얼마나 잘 찍히고 있을까요? 지금 엄청나게 좀 체질 개선이 빠르게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이 뭐 지금 드라마틱하게 지금 처음 성장을 하는 건 아니고 22년도에 일본 화장품 시장에서도 이제 K뷰티가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화장품 시장에서 이제 일본 시장 30년의 부동의 1위를 하고 있었던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이 1위 수출액을 기록을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 시장을 넘어서 이제는 미국 화장품 시장에 대해서 프랑스가 워낙 대규모로 수출에 대한 시장 입지를 붙잡고 있었는데 네. 그거를 넘겨서 이제 월 단위지만 1월 달, 4월 달을 한국이 1위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직은 연 단위로는 프랑스보다는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 수출에 대한 통계만 보더라도 한국은 벌써부터 글로벌 탑 3 안에 들어가고 있는 입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에 대한 좀 미국 수출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확실하게 지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번에는 완벽한 좀 체질 개선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고 향후 미래에 대한 모멘텀까지 좀 기대감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화장품을 수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 수는 얼마나 급격하게 급증을 하고 있을까요, 현재? 지금 계속해서 기업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로는 이제 뭐 한국 콜마라든지 네. 아니면 콜마 B&H 뭐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업의 개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래도 지금 증가 추이가 되고 지금 실적도 꾸준하게 증가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에 대한 향후 전망도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글로벌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러브콜이 들어올 정도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모멘텀이 계속해서 크게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어마어마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화장품 ODM 기업인 한국콜마가 아마존과 손을 잡았다는 이 보도로요. 오늘 화장품 섹터 정말 선별적인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시겠어요? 이번에 오늘이죠. 아마존이랑 한국콜마가 주최해서 지금 K뷰티 컨퍼런스를 주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K 화장품이 계속해서 크게 성장을 했는데 사실상 아마존이 K 화장품에 대한 좀 계속해서 판매를 이제 추진한 거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미국 아마존이 지금 K 화장품이 너무나 잘 팔리다 보니까 이번에 먼저 러브콜을 하면서 K 뷰티를 컨퍼런스를 개최를 했는데요. 이게 한국콜마만 좋은 게 아니라 이제 국내 주요 기업의 대부분 임직원들이 1,500명 가량 이제 참여를 하면서 대규모 행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글로벌 모멘텀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앞으로에 대한 판로가 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존이 이제 한국콜마를 시작으로 해서 한국콜마뿐만이 아니라 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다양한 기업들에 대한 판로가 뚫리기 시작을 하면서 미국에 대한 이제 실적이 지금도 좋았지만 앞으로 향후 더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과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같이 만들어지고 있는 좀 빅 이벤트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모든 모멘텀들이 화장품을 향해 좀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좀 테마가 아니라 주도 섹터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계속해서 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가장 좀 제가 유의미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동안에는 화장품이 좀 성장세를 가더라도 주가가 계속해서 못 갔던 이유의 주된 원인은 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근데 중국 하면은 좀 갑자기 봉쇄를 하거나 네. 갑자기 뭐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해서 한국 화장품을 사지 않고 중국 화장품을 좀 국민들이 사기 시작을 하고 이런 변동성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리스크가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 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좀 모멘텀을 새롭게 형성을 하면서 미국에 대한
그 유럽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확보를 하고 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동안은 좀 흐지부지돼서 성장 모멘텀을 많이 못 가져갔던 흐름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올해는 실적으로 증명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중국이 없어도 이제 미국의 수출과 유럽의 수출, 뭐 일본의 수출 등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직접 보여줬기 때문에 중국 없이도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고 중국도 같이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국 화장품에 대한 기업들은 과거보다 지금 역대급인 성장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서 이거는 좀 단기간으로 볼 게 아니라 중장기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성장 모멘텀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어도 성장성이 정말 두드러지니까 네. 앞으로는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네. 그러면요, 최근에 이렇게 인디 브랜드 수요도 늘고 있잖아요. 네. 실리콘투, 코스맥스 주가 무섭게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인디 브랜드도 그렇고 OEM, ODM 업체 매출 있잖아요. 네. 얼마나 잘 나오고 있을까요?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OEM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고객이 주문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생산업체다 보니까 그거는 자본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EDM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술력이 있고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야지만 이제 그걸 기술 인정받아야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성장 모멘텀인데 코스맥스도 그렇고 한국콜마도 그렇고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매출액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도 눈에 띄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뭐 40% 이상 영업이익이라는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고 거의 매출량 부분이 중국이 아니라 미국 쪽으로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대 한국 화장품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향후 늘어나고 있는 일본 매출이라든지 베트남 매출 이런 쪽으로도 빠르게 성장을 이어갈 수 있고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는 유의미한 성과가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유의미한 성과들이 보여주고 있기에 국내 인디 브랜드도 그렇고 OEM도 그렇고 ODM 쪽도 쭉쭉 잘 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오늘도 나온 관세청 무역 통계 아까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네. 화장품 누적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20% 넘게 늘었다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2분기 실적 좀 네.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2분기도 좋고 3분기도 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미국 수출만 보더라도 이제 전년 대비해서 67.8%가량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향 매출이 좀 탈피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 수치로 딱 나오고 있는 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6% 감소를 하고 있고 그 부족한 부분을 미국 수출로 채워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이랑 베트남도 전년 대비해서 수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대한 모멘텀 없이도 성장을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지금 팬데믹 이후에 계속해서 여행객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광객이 지금 486만 6천 명이 지금 한국에 관광객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치가 코로나 이전보다 88.8% 증가한 수치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보복 소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에 좀 참아왔던 관광객 내수 효과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엔저 현상 때문에 일본에 대한 관광객이 증가를 했던 것처럼 지금도 원저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메리트 때문에 관광객이 계속해서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면세점에 들려서 한국 화장품을 또 사가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 매출도 증대가 나타날 수가 있어서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수출도 잘 나오고 내수에 대한 매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 2분기 실적도 좀 더 한번 좋은 성적표를 보여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관광객도 잘 들어오면서 뭐 올리브영이나 외국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화장품도 정말 무섭게 질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신규 진입 관점으로는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이쪽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아직은 접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조금 이제 한미반도체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용기를 갖고 좀 접근을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찍히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보니까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화장품이 잘 간다고 해서 모든 화장품이 다 잘 가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도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상승을 많이 못하거나 오히려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를 탈피를 하면서 미국향 매출이 급증을 하거나 기술력이 이제 성장이 되는 ODM 같은 업종들은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가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용기를 갖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는 게 계속해서 가는 장세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모멘텀, 화장품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갔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주도하면서 가는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요 이제 화장품의 대장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실리콘투 아니겠습니까? 네. 약간 실리콘투가 조정받을 때 네. 다른 화장품주들이 좀 주춤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거든요. 네. 한번 차트 봐주시겠어요? 네. 지금 근데 이격도 자체가 네.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기업인데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오늘 기간이 좀 대량으로 어제 오늘 매도를 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매수하면서 좀 끌어올렸던 기관들이 차익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좀 같이 차익을 챙기면서 다시 한번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서히 올라가는 거는 좋지만 네. 이게 코스닥 같은 경우 종목은 계속해서 빠르게 올라가면은 단기 과열이라든지 투자 과열 뭐 이런 위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투자 심리가 확 꺾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기관들이 매도를 급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올라가는 장이 계속해서 올라가긴 하더라도 이렇게 조정조차 없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네. 조금 조정이 났을 때 좀 패닉셀이라든지 차익 매물들이 같이 많이 쏟아질 수가 있어서 네. 오히려 올라가다가 몇 번 차익 매물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거는 좀 템포를 쉬면서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우상향을 쭉 하던 종목들은 한두 명이 팔기 시작하면 너도 팔기 시작을 하고 연쇄 매도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하락이 좀 더 가팔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조정을 받는 거를 보더라도 어디까지 좀 빠질지 그리고 다시 한번 어디서 추세가 올라올지를 확인하는 게 좀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실리콘투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실리콘투는 너무 가파른 상승세가 보이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신규 매매 관점은 좀 위험하다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좀 네. 관심 가지면 좋을 화장품주는요? 저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콜마 랑 이제 코스맥스 이쪽은 좀 ODM 쪽으로도 명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차트를 잠깐 보여주시면은 네. 아까는 이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쭉 올라가는 차트였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쉬면서 반복을 하면서 계속해서 조정을 주면서 숨 고르기를 들어가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 대량으로 매수를 하면서 상승을 또 같이 동반을 해줬고요. 아까 차트랑은 조금 상반되는 수급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고점에서 매도를 했는데 지금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에서도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상승세를 같이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어제 오늘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좀 매수세를 주도를 하면서 상승 모멘텀을 계속해서 진득하게 끌고 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이 갑작스럽게 매도하는 종목들은 이렇게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상승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기업에 대한 향후 밸류에이션이나 모멘텀도 그렇고 실리콘투보다는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이쪽으로 우리가 좀 더 지켜보면은 좀 가는 게 더 계속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주 안에서도 조금씩은 바닥을 다지면서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K뷰티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저희 두 번째 이슈와 함께 탑픽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두 번째 이슈 만나보시죠. 다가온 휴가 시즌 항공주로 휴가비 벌어볼까입니다.
이 이슈가 좀 뜬금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미리 관심 가져보자라는 생각으로 항공주 이슈 가져왔습니다. 앞서서 그 인바인드 관광객이 회복이 되면서 K뷰티도 정말 무섭게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무엇을 타고 오는데 바로 이 항공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 운송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대표님? 네, 지금 계속해서 반도체 글로벌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 중국의 이커머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커머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네. 수요가 증가를 하고 화물 여객도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조금 주춤했던 게 매출액이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매출 의존도는 오히려 전년도 대비보다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제가 봤는데 네. 항공사가 경쟁이 과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긴급 수송도 많이 필요하고 항공에 대한 물류가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항공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알짜배기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돈 벌기 굉장히 좋았던 그런 사업이었는데 잘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경쟁이 심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1년 만에 이제 항공 운송 비용이 한 40%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가격 경쟁으로 인한 거예요? 네, 8,000원, 7,000원 했던 게 지금은 네. 한번 보냈는데 3,000원, 4,000원 이 정도까지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사실상 과거만큼 이제 알짜배기 사업은 아닌 상황이고 경쟁이 좀 과열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요는 증가하지만 그만큼에 대한 영업이익은 좀 벌어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팬데믹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여행에 대한 수요도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물 쪽에 대한 영업이익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거를 다시 한번 뒷받침을 해주는 게 최근 들어서 여행이 계속해서 증가가 하고 있는데 뭐 가까운 거리 일본에 대한 엔저 계속해서 열풍이 들기 시작을 하면서 네. 수요가 증가를 했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장거리로 유럽이라든지 중남미 쪽으로도 좀 수익성이 좋은 그런 상품들도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패키지 하나에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상품도 전화 문의가 한번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1,000명 이상 전화가 들어오고 장거리 쪽으로도 모멘텀이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객 쪽으로도 항공 쪽이 이제 수익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구간이라서 실적이 나쁘지 않게 계속해서 회복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데 이 가격 경쟁이 있다 보니까 화물 영업이익은 낮아지고 있지만 그러나 중장기, 장거리의 여행 상품의 수요가 늘다 보니까 여객 쪽으로는 좀 숫자가 잘 찍히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이야기 안 해볼 수 없는 게요. 네. 대한항공. 네. 이 박스권에 장기간 갇혀있던 이 대한항공이 5%나 오늘 시세를 분출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한항공 하면요, 이 가슴 한켠에 항상 이 합병 이슈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진행 상황과 함께 현실화될 시에 주가 추이까지 전망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 신고국의 14개 국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처음에는 이게 좀 많이 딜레이 됐습니다. 뭐 벌써 3년이 넘어가는 그런 기간 동안에 이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이게 벌써 미국을 제외하고 13개 국가의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 미국만 승인을 하면은 사실상 합병이 기정화 사실이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대한항공 오늘 주가가 또 기대감의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합병이 되고 나서는 좀 세계적인 규모가 되면서 항공사가 좀 부동의 세계 탑 2 안에 들어가는 대규모의 항공사가 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보면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대한항공 주가는 좀 좋은 모멘텀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만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노조 사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구조조정이 될까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한항공 쪽에서는 그럴 일은 없다. 구조조정 없이 합병을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시아나 화물 사업부를 매각을 하면서 이거를 에어인천에다가 넘기려고 우선 협상 대상에 지금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직원들 입장에서는 에어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원 규모가 170명이고요. 네. 아시아나 화물 부분만 하더라도 직원이 800명이 넘어갑니다. 오.
그러면은 과인원 수용을 하면서 이거를 정말 구조조정 없이 갈 수가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우려감도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항공사에서 일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LCC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낮은 회사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조에서도 빠르게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합병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어떻게 일어날지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체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독과점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합병을 반대했던 이슈가 있어서 이제 화물사업부도 이제 매각을 하고, 그리고 유럽 노선도 4개를 매각을 할 예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한항공은 계속해서 이제 규모 자체가 커질 수는 있지만 네. 화물사업이라든지 유럽 이제 노선 4개를 포기하고 나서도 실적에 대한 추이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요거를 좀 우리가 지켜봐야, 보고 나서 그 실적이 어떻게 찍히는지, 그리고 이 우려감이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를 보셔야지만 좀 해결할 수가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좋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아직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벌써부터 좀 장기적으로 크게 들어가기보다는 좀 흐름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어인천이 너무 작은 회사다 보니까 네. 나중에는 이 대한항공의 독점으로 귀결될 우려가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제 화물 사업도 매각을 하고 유럽 네. 노선도 매각을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워낙 대한민국 1위, 2위 했던 항공사가 합병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규모 자체가 너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사실 불편할 수밖에 없고 직원들 입장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기업 쪽에서는 좋겠죠. 기업만 좋은 상황이고, 독점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해서 해소를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규모 자체라든지 자금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리고 항공기가 너무나 많죠. 다른 기업 그렇죠. 대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독점을 안 한다 하더라도 독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항공주 주가가 날아가려면 이 합병이라는 이슈가 좀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통시지로도 나오고 있네요. 에어인천 개요요. 네, 이렇게 만나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객과 화물 수송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지만 또 2분기가 비수기 아니겠습니까? 네.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항공주 실적,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저는 뭐 엄청 좋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솔직히. 팬데믹 이후에 여행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네. 화물 운송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 추이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려감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는 지금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유가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제 항공을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네. 빌려서 리스비를 내고 있습니다. 어. 근데 그 리스비를 다 달러로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되는 비용 자체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운영하고 있는 유가 자체도 이제 기름값이 계속해서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항공사 입장에서는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계속해서 높아지니까 지금 그나마 좀 계속해서 여객기에 대한 수요라든지 화물 운송이 증가를 하면서 그거를 어느 정도 맞물려주고 있지만, 그만큼 안 좋은 리스크들도 같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좀 준수하게 어느 정도 선방했다 요 정도만 생각을 하고, 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기대하기에는 2분기는 우리가 아직은 조금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고유가도 그렇고 킹달러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좀 항공주에는 방어적인 2분기 실적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이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요. 네. 항공주 신규 매매 관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굳이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요, 저는 이제 대형주 쪽으로 좀 바라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LCC보다요. 네, LCC보다는 대형주 쪽이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우려감이라든지 기대감의 이제 모든 이제 집중도 자체가 대한항공 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한항공만 좀 강한 상승을 많이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도 오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 중에서도 제가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은 대한항공을 좀 보셔도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우리가 좀 타이밍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그동안에 좀 계속해서 하향을 하면서 매물대가 많이 저항으로 쌓여 있었는데 거기를 돌파를 하면서 오늘 추세 전환 시도를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구간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조금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기대감으로 좀 더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항공주에서는 대한항공을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최근에 대한항공은 잘 이제 올라가는 추세를 그리고 있지만 네. LCC 항공주에는 비투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럴 때 개인 투자자들은 대응 방법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네. 항공사들이 그 실적을 회복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올해면은 거의 뭐 다 회복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달러가 강세가 되고 영업이익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재무적인 악화가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나도 경영난이 나타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은 우리가 2분기 시즌이 더 오면서 실적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이 제대로 찍히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항공주를 바라보는 건 앞으로 여름 휴가철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한 테마적인 모멘텀 뭐 요 정도밖에 우리가 없기 때문에 여름에 대한 휴가철 기대감으로 좀 반등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반등 줄 때마다 좀 비중을 축소하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달러가 좀 완벽하게 잡히고 유가가 좀 완벽하게 잡히면서 항공주들에 대한 실적이 눈으로 찍히기 시작을 하고 좋게 만들어질 때 우리가 그때 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름 휴가철 테마로서 조금씩 반등 나올 때 비중 줄여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저희 오늘 여태까지 가져가셨던 종목 중에 어떤 종목들 좀 리뷰를 해볼까요? 오늘 종목 이제 콜마 홀딩스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 종목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네.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좀 매수가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도 좀 크게 잡아드리긴 했는데 좀 진득하게 바라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알려드렸던 종목이긴 합니다. 잠깐 차트를 틀어주시면은 밸류업 공시가 나오면서 강한 상승이 이제 바닥권에서 추세를 돌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모멘텀이 너무 강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서서히 올라갈 거를 예상을 했는데 급등이 나타나가지고 저는 이 종목은 제가 목표가는 15,000원이라고 좀 높게 잡아드리긴 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걸 보고 이제 대응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10,000원 정도는 익절가 라인으로 해서 깬다라고 하면은 좀 정리를 한다. 요 마인드로 좀 접근을 하시고 10,000원 위에서 계속해서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목표가인 15,000원까지는 바라보셔도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콜마홀딩스 40% 넘게 시세에 분출했습니다. 그렇다면요, 내일장 또 관심 가져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도 한국 콜마. 한국 콜마. 네, 콜마를 계속해서 갖고 좋아하시네요? 있는데. 네. 콜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이제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기관이 다시 한번 매수를 하면서 상승 모멘텀을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뷰티의 글로벌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구간이 현재 구간이고 향후는 더 좋을 거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콜마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네. 지금 6월 수출 잠정치가 벌써 우리가 예상치만 보더라도 미국향 매출이 벌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이 2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기업들은 성장 모멘텀이 더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자회사로 이번에 인수한 연우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미국에 대한 모멘텀을 받으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한국 콜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73,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9만 원대 잡으시고 손절가는 추세가 이탈하는 69,000원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의 견조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 콜마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투자 시그널 화장품과 항공주에서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차트스쿨 미디어의 김민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